오늘은 71객실짜리, 객실수가 엄청 많잖아요. 가족 호텔은 중장기 체류자들을 위한 그런 주거시설이 약간 더 숙박시설이 믹스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요즘 좋은 주거시설에 가보면은 부대 공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피트니스 룸이 여기에 형성이 될 겁니다. 안쪽에는 주방 공간으로 만들고 여기는 조식장을 만들 거예요. 아무리 객실을 저층부에서 통합해봤자 이 10층에 있는 임팩트를 낼 수가 없을 거다. 10층을 이번에 스위트룸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저 밖에 보세요. 노천탕이 마련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원역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서수원 터미널이 있는 수원의 구운동 쪽에서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계동 쪽에서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잖아요. 오늘은 거기에 중간에 있는 수원역 상권에서 하나의 또 호텔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수원역 상권은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어마어마했던 상권이에요. 이 숙박의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초과하면서 숙박업소의 대실도 하루에 2바퀴씩 돌아갔던 게 수원역 상권입니다. 수원역은 근데 아직도 교통의 허브예요. 예전보다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수원역 로데오 상권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출장객 수요하고 데이트 수요하고 잘 배합을 해서 밸런스 있게 개발을 해놓는다면 꽤나 메리트가 있는 상권입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의 꼭지가 좀 더 있어요. 제가 30개에서 40객실짜리라고 했다 그러면은 컨텐츠를 잘 배합을 해가지고 출장객 수요하고 데이트 수요들을 잘 받는 호텔로 만들었겠지만, 오늘은 71객실짜리, 객실수가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객실수가 많은 호텔에서 오늘 어떤 계획을 할지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호텔입니다. 지금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왔는데 엄청 높은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죠.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 용도는 약간 특이합니다. 가족 호텔이라는 건축물 용도예요. 가족 호텔이라는 건축물 용도는 일반 숙박시설하고 약간 달라요. 가족들이나 약간 중장기 체류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건축법들이나 숙박법이 조금 적용이 되어서 만들어진 건축물 용도이기 때문에 가족 호텔은 말 그대로 가족 단위나 중장기 체류자들을 위한 그런 주거시설이 약간 더 숙박시설이 믹스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 측면에서는 조금 더 넓은 타겟들을 범용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예시로 주거를 해야 되는 객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방 시설을 객실 안에 넣을 수도 있다 와 같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트 수요들도 잘 받고 출장객 수요들도 잘 받고 중단기 투숙을 원하는 고객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호텔을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기가 막히신다. 이게 성격이 보이는 이게 현장 사무실이다. 이게 호텔 공사할 때 현장 사무실이라고 하는 현장 소장님이 보통 상주를 하면서 여기서 각각의 이제 업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이제 준비해 놓는 공간, 현장의 개요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출력물들을 비치를 해가지고 전체 공사를 이렇게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무실이에요. 각각의 레이아웃과 3D를 보면서 실제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동안 이렇게 현장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본사가 계속 소통하면서 공간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는 특이하게 프론트 공간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창이 시원하게 뚫려 있죠. 개방감 있는 채광이 들어오는 여기가 바로 프론트가 될 거예요. 프론트이면서 약간의 라운지가 될 거라서 우리가 좋은 아파트 가봐도 요즘에는 라운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무드의 느낌으로 꾸밀 겁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여기도 있고 이 옆방도 있어요. 이 공간이 사실상은 데드스페이스처럼 쓰이고 있었던 공간이에요. 회의실로 이용이 됐었던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헬스장을 넣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주거시설을 약간 우리가 결합을 해갖고 호텔의 메리트를 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요즘 좋은 주거시설에 가보면은 부대 공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어메니티 시설 중에서 우리가 꼭 차용해서 갖고 왔을 때 호텔 투숙객들도 좋아하고 호텔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주거할 수 있는 고객들도 데일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는 헬스클럽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피트니스 룸이 여기에 형성이 될 겁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이렇게 또 넓은 공간이 있어요. 안쪽에는 주방 공간으로 만들고 여기는 조식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호텔에 조식장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식장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으로 조식장에서 낮에는 커피도 마실 수 있게끔 라운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저녁에는 라면바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조식도 할 수 있고 편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 같은 라운지도 수행할 수 있는 멀티유즈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2층에 있었던 이런 넓은 공간들이 호텔의 매출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중장기 체류를 하거나 아예 여기 주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꽤나 의미 있는 그런 어메니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헬스장도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거주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받는 객단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객단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PD님도 이제 항상 많이 같이 다니시니까 이제 로직을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올라가 보시죠. 네.
이게 예전에 이 호텔이 운영됐을 때 당시 있었던 층별 정보예요. 지금 보면 객실 크기에 따라서만 객실 타입이 정해졌을 거예요. 여기는 수원역이잖아요. 수원역 상권이 예전 같진 않아요. 그런 데에서 많은 객실 수가 있는 것들을 운영을 할 때에는 변별력을 확실하게 줘서 인근의 어떤 수요들을 끌어오지 못하면은 회전율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기획했어요. 우리는 여기를 데이트 수요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출장객 수요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주거 수요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타겟들이 얼만큼 우리 호텔을 찾아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저희의 나름대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객실 타입을 비율화했어요. 데이트 수요들이 우리 호텔이 좋아서 찾아올 만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객실 타입이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장객들이 들어왔을 때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결합된 객실이 40% 정도 돼요. 나머지 20% 정도가 주거를 위한 그런 사람들이 투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룸 타입을 기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획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이렇게 지금 저층부 쪽에 보면은 푸피쉬룸이라든지 이렇게 데이트 코스로서 이 호텔을 찾는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룸 타입들이 포진을 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푸피쉬룸이거든요. 같은 타입의 룸을 한 층에 지금 배치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텔을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도 건물이 되게 컸잖아요. 그래서 70객실을 보유한 건물 치고는 연면적도 조금 더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객실이 큰 거예요. 객실당 사이즈가 크면 우리는 기획 자체가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옛날에는 아쉽게도 객실만 컸지 침대 하나 딱 두고 되게 횡한 객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조닝을 보면 들어왔을 때 객실이 한 번에 막 보이게끔 하기 싫어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시선을 차단해주면서 들어올 때 긴장감을 만들면서 그 뒷공간이 만들어진 조닝을 가구 조닝을 해가지고 투피쉬룸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침대가 널찍하게 오고 저쪽에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 벽을 활용해갖고 TV를 배치하게 되면 이 공간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던 객실에서 투피쉬가 들어오는 객실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객실이 좀 큰 경우에는 레이아웃을 좀 재밌게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럼 71객실이라고 하셨는데 네. 방을 또 통합한다거나 그런 네, 방을 별도로 통합하진 않아요. 원래 방 개수가 괜찮았고 그 다음에 비율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타겟꾼들이 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만들어 두면은 이 정도 객실 수는 충분한 회전율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원래 큰 객실을 여기나 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객실을 시그니처룸으로 하면 되겠다 라는 판단으로 그 꼭대기층에 그런 시그니처룸도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층부로 방이 올라올수록 조금 더 비즈니스 출장객들이나 정적인 휴식들을 위한 그런 룸 타입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 이쪽 공간이 이렇게 또 뻥 뚫리게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고급 마사지 쉐어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욕실도 저희가 객실 크기가 확실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건식 세면대 존으로 만드는 거예요. 샤워실과 변기가 있는 조닝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레이아웃을 좁지만 그렇게 구현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급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기본적인 스탠다드의 객실 크기가 12평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중소형 호텔은 7평 이상만 되더라도 꽤 넓은 객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한 5평 정도가 작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급 호텔과 중소형 호텔을 레이아웃을 기획할 때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 항상 동시에 두 가지 기능 이상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간 기능의 멀티유즈 기능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건식 세면대가 있지만 화장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별도의 화장대가 있지 않아도 이 객실 안에서 모든 필요한 기능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기존의 중소형 숙박시설보다 여기는 2평 정도가 더 큰 사이즈가 기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2평의 묘를 활용해 갖고 객실의 레이아웃을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여기 호텔을 기획할 때 되게 중요한 또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공간은 원래는 그냥 린넨실로 관성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여기는 객실 수가 되게 많고 각 층당 린넨실이 있기 때문에 2층은 앞으로 세탁실이 열릴 거예요. 그럼 코인 세탁실처럼 호텔 투숙객들은 여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세탁 공간이 될 거고요. 또 일부 층은 똑같은 공간이지만 셀프 주방이 될 거예요. 전자레인지나 이런 게 이용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대표 먹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만들 겁니다. 이런 객실은 지금 보면은 침대가 2개 오게끔 전기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트윈룸이 되는 거예요. 출장객들을 위한 상권에서 일부 객실들은 트윈으로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행사들과 협업해서 상품을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운영 전략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일정 수량의 트윈룸은 꼭 필요하다라는 이제 기획 초반에 의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트윈룸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역 같은 상권 보면은 많은 숙박업소들이 좀 로데오 거리 인근에 밀집해 있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런 상권에서 보면 좋을 지표가 뭐냐면은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상권에는 몇 객실이 있고 그 중에서 현재 리모델링을 2년 내에 한 업장들은 몇 객실 정도가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해 봤을 때 수원역은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이 최근에 된 그런 호텔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앞으로 리모델링 할 호텔이 많을 수도 있다 와도 연결이 되지만 현재 오픈 초반에 어떤 트래픽을 발생시키기에 유리할 수도 있다 라는 상권으로 봐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평균 객단가가 꽤나 높거든요. 그 말인즉슨 수요 공급 밸런스가 어느 정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이 호텔에 있는 잠재 수요들을 얼만큼 우리 호텔을 온라인으로 끌고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획부터 나중에 운영 전략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훨씬 더 운영 초반에 임팩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10층에 올라왔어요. 여기가 꼭대기층입니다. 멋있죠? 너무 넓어요. 이게 한 객실이에요. 이렇게 스위트룸을 만들 거예요. 굳이 제가 객실을 이번에 통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아무리 객실을 저층부에서 통합해봤자 이 10층에 있는 임팩트를 낼 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10층을 이번에 스위트룸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다인을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단기 숙박으로 무조건 갈 거예요. 하루의 객단가를 높게 해서 판매하는 그런 객실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라운지 공간이 되는데 저 밖에 보세요. 노천탕이 마련이 될 겁니다. 이 앞에 부분은 저희가 조경과 연출을 통해 가지고 차면 시설을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옥상의 일부 면적을 이렇게 노천탕으로 쓴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10층에 크게 있었던 그런 이제 객실에다가 우리가 외부 공간까지 합쳐가지고 프리미엄 객실로 만들어서 여기는 다인이 묵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날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가까이의 객단가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여기는 뭘로 바뀌는 건가요? 여기는 아늑호텔입니다. 아늑호텔이 이번에 브랜드 매뉴얼을 리뉴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톤 앤 매너의 아늑호텔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아늑호텔의 바뀐 매뉴얼을 1호로 이제 적용할 대상지가 수원역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늑호텔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그린 컬러를 좀 썼어요. 아늑호텔은 보통 활성화된 일반 상업지 안에서 편안한 휴식을 최고의 가치로 고객들에게 호불호 없는 그런 투숙 경험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모델이면서 적재적소의 컨텐츠 요소들이 객실 타입에 결합이 되면서 밸류를 낳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거에 맞게끔 아늑호텔을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적용을 했는데 여기는 주거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주거라는 믹스 개념이 기존의 아늑호텔하고의 정체성과도 잘 붙었기 때문에 아늑호텔&리브라는 브랜드로 이번에 여기 이제 오픈을 할 거예요. 이게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1억 후반부터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억 매출 넘어서까지 하는 게 목표 매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억 7천에서 8천 정도의 매출은 평균적으로 발생시켜야 되는 그런 자산으로 생각하고 기획을 한 거라서 그 매출 달성을 위해 가지고 초기에 저희 마케팅까지 같이 가동을 해갖고 열심히 살려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존의 중소형 숙박시설과는 약간 다른 특이점을 가진 가족 호텔이라는 호텔을 어떻게 기획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보여드렸어요. 실질적으로 객실 안에 주방 조닝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일반적인 우리 객실 형태의 컨텐츠까지 결합이 되어 있고 다양한 부대 공간이 있으면서 압도적인 어떤 시그니처 룸까지 가진 하나의 이제 호텔 공간들을 기획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건물의 연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선택이 이게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다른 선택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지점들이 많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참고하셨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사 후반부기 때문에 애프터 영상 빨리 찍어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